문정인은 대한민국의 정치학자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발언을 통해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5번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문정인은 5.24 조치를 전향적으로 해제한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애초에 5.24 조치가 나오게 된 원인은 북한의 지속된 핵개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박항자씨 피살 사건으로 누적되다가 결정적으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였고 심지어 5차 핵실험한 지 9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5월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해준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할 수 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문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동결이라는 표현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해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가능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재가동이 가능합니다. 북핵 폐기도 아닌 굳이 동결이라는 표현을 쓴 자체가 참 어리석은 것이고, 이는 그동안 전세계에서 강하게 주장해온 절대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전세계 핵포기 원칙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어서 서해 평화지대를 논의하자 했습니다. 이 말이 웃긴 것이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피격 사건은 전부 북한의 도발이었고 북한은 그 어느 사과나 인정도 하지 않고 끝까지 발뺌하였습니다. 수십 년 가까이 북한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사한 제2연평해전 당시 윤형아 소령회 5명,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한주호 준위회 46명,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서정우 변장회 1명, 총 55명이 사망하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즉 문정인의 서해 평화지대 발언은 미 북한의 도발로 인해 희생한 국군과 현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60만 명의 국군 장병들을 모욕한 셈입니다. 넷째, 문정인은 2017년 6월 16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갔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미 미국 정부, 의회 등에서 큰 구설수가 나오고 있으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반미 친북으로 가겠다는 선언을 자기의 나라 수도에서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은 북한의 인질로 억류되어 있다가 뇌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결국 식물인간이 되어 돌아온 윈비어 씨로 인해 미국은 격앙된 분위기인 상황인데 수도인 워싱턴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한지라 미국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문정인의 견해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외교 상대국에 가서 저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행동은 외교안보 특보로서는 지양해야 합니다. 더욱이 맥케인을 비롯한 미 고위 정부 관리들의 접견도 문재인 측이 일방적으로 불발한 것에 대해 미국이 매우 불쾌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 문정인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은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문재인의 임명한 외교안보 특보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문재인 측은 문정인의 개인 의견이라고 쉬쉬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꼬리 자르기를 해봤자 애초에 특보의 존재 이유가 대통령 대신 가서 국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특보가 다케시마는 일본 땅입니다라고 말한 뒤에 내각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문정인의 이런 위험성 넘치는 발언을 할 수 있게 기용하고 미국으로 특보로 보낸 문재인은 비난 수준을 넘어서 이 정도의 국가 위기를 가져온 문재인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해임 후 전국 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특보 한 분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정인의 워싱턴 발언을 겨냥하며 언론들 또한 해당 특보의 한미동맹관을 지적하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지금은 이런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에는 실험이 있을 수 없다.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모두 신중하고 책임있게 언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며칠이 지나면 제67주년 6.25 전쟁이라며 우리군 16만 2,500명, 미군 3만 9,700명이 사망 실종되는 등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 이렇듯 한미동맹은 말 그대로 혈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렇게 직접 언급할 정도면 대한민국의 현 정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정인의 발언이 곧 문재인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간에 개성공단 2천만 평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지원 재개, 낮은 단계 연방제 주장, 햇볕 정책 재개 등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다닌 사람이 문재인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문정인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로 임명시켜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 앞에 떠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문정인을 희생시켜 국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북 정책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 이미 격노한 상태이고 심지어 심한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참을지 걱정이 됩니다. 보는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하고 미안할 뿐입니다.